흥미로운 심리학적 역설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어떤 역설이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는 상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꼭 참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오늘 저녁 뭐 먹을래? 하고 아주 평범하게 물어보시는데 나도 모르게 막 짜증 섞인 대답을 뱉어본 적 없으신가요? 아, 진짜 뼈아픈 역설이네요. 그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간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인식하거든요. 밖에서 하루 종일 쓰고 있던 그 사회적 가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 방어 기제를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냥 무장해제해버리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내 밑바닥 감정까지 다 받아줄 거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런 무의식적인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과 없이 날선 감정을 확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이번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가족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아주 특별한 언어의 기술을 다룹니다. 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통찰까지 함께 짚어볼 예정이죠. 오늘 다룰 자료의 제목이 아주 시각적이고 또 아름다운데요. 바로 가족 간의 갈등을 화기로 푸는 대화법, 화키 쇼병, 해치 쇼빙입니다. H쇼빙. 이걸 직역하자면 온화한 기운, 즉 화키, 허치가 차가운 얼음을 녹인다는 뜻입니다. 얼음을 녹인다. 와닿네요. 제공된 자료 첫 부분에 보면 이 개념을 아주 직관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서 벽에 쩍쩍 금이 가기 일보 직전이 위태로운 집이 있고요. 상상만 해도 춥네요. 반면 다른 한쪽에는 굴뚝에서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온기가 가득한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얼어붙은 집의 이미지를 보는데 묘하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냉전이 흐르는 집안 특유의 숨 막히는 공기.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의 바탕이 되는 철학이 무려 수백 년 전 동양고전인 책은담에서 왔습니다. 네, 책은담이죠. 책은담에서는 가족 문제의 핵심이 누가 옳고 그르냐 그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에 있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화기, 허치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하죠. 이 지점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에요. 보통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스스로 법정에선 검사나 판사가 된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이러면서요? 맞습니다. 내 말이 논리적으로 맞잖아 하면서 상대를 막 굴복시키려고 하죠. 저도 자주 그럽니다. 사실.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논리로 상대를 이겨막는 순간 역설적으로 관계의 원도는 영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 이기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단순한 언어학습이 아닙니다. HSK 5급, 6급 시준의 고급 중국어에 담긴 철학을 도구 삼아서요. 도구 삼아서. 감정이 폭주하는 상황을 부드럽게 전환하는 뇌의 회로를 새롭게 세팅해보는 겁니다. 중국어를 통해서 심리적 방어 기제를 다룬다니 벌써부터 막 뇌가 짜릿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은담의 핵심 사상을 깊이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두 가지 핵심 문장을 제가 먼저 중국어로 뚜렷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家人有过不宜抱养. 가족의 허물은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네. 두 번째, 春风解冻,和气消冰. 봄바람이 얼음을 녹이듯 화기는 냉랭함을 없앤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고인이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시선이요? 네. 책은담은 가족을 가르치고 훈계해서 뜯어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아, 그럼요. 대신 끝까지 지켜내야 할 인연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서 부끄러운 날 주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맞아요. 인간의 뇌는 즉각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투쟁 상태에 돌입합니다. 행동에 교정되는 게 아니라 반발심만 커지는 거죠. 마음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이 봄바람, 춘펑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다가 약간 시각적인 비유가 떠올랐어요. 오, 어떤 비유죠? 이게 마치 그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어서 터지기 직전인 아파트 베란다 수도관 있잖아요. 네네, 아주 골치 아프죠? 그걸 고치는 상황이랑 완벽하게 똑같더라고요. 당장 물이 안 나온다고 막 화가 나서 쇠망치로 파이프를 쾅쾅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든 얼음이 깨지는 게 아니라 파이프 자체가 박살이 나버리죠. 맞아요.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어버리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 파이프를 박살내는 쇠망치가 바로 앞서 말씀하신 그 시시비비를 따지는 날카로운 논리와 비만인 셈이죠.
아, 논리로 얼음을 깨나 부수려다가 관계의 근간을 부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어붙은 배관은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한 봄바람, 즉 춘풍을 불어넣어서 겉면부터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답답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엔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더라고요. 현대 심리학에서 감정조절 화법이라고 부르는 기술들이 바로 그 헤어드라이어의 따뜻한 바람 역할을 합니다. 오, 연결이 쩍 되네요. 자료를 보면 수백 년 전의 철학이 현대 중국어 회화로 어떻게 직결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했지, 조급해하지 마, 비했지? 그리고 맘만 쉬어, 천천히 말해, 또 워리지의 니더 신칭, 네 마음을 이해해. 아, 듣기만 해도 진정이 되네요.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심리적 개입이죠.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봄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지 핵심 단어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단어짜 외우듯 하지 말고 이 단어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엮여서 폭발하는지 서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인 가족, 짜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목표인 화기가 있습니다. 평온하던 그 가족, 짜렌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는 첫 번째 불씨가 뭘까요? 대단한 배신이나 범죄가 아닙니다. 바로 오해, 우회입니다. 아, 우호해. 누군가 내 말을 곡해했거나 내 의도를 몰라주는 아주 작은 찰나의 엇갈림이죠. 맞아요. 여보, 설거지 좀 해. 이 단순한 말이 너는 집에서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들리는 그 오해, 우회의 순간이요. 아주 현실적이네요. 그러면 논리는 사라지고 감정, 칭슈가 걷잡을 수 없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이 임계점을 넘으면 드디어 밖으로 터져나오는 게 바로 다툼, 정차오 인구잖아요. 완벽한 인과관계입니다. 오해, 우회가 감정 칭슈를 낳고 감정이 다툼, 정차오로 폭발하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 묘비우스의 띠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에 제시된 단어들이 열쇠를 주고 있네요. 네, 먼저 차분하다, 진정하다라는 뜻의 렁징으로 브레이크를 밟고요. 렁징. 서로를 배려하고 관심 갖는, 관신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상대 입장을 헤아리는 티량을 해야 합니다. 아, 쥐량. 이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 꼬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궁극의 단어가 바로 포용하다, 빠우롱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강력하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빠우롱, 포용한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넓은 마음으로 감싼다. 뜻은 정말 성인군자처럼 아름다운데요. 현실에서 누군가 한 명만 일방적으로 계속 참고 포용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평나죠? 그러니까요. 결국 우울증 오지 않습니까? 무작정 내 감정을 죽이고 삭히는 게 과연 책은담이 말하는 진정한 허키라고 할 수 있나요? 우와,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지적입니다. 만약 포용을 무조건적인 참음이나 침묵으로 해석한다면 그건 화기가 아니라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오, 시한폭탄! 동양 고전과 고급 중국어에서 말하는 빠우롱은 소극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의 기술이에요. 능동적인 소통의 기술이요. 속으로 삭히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작정 입을 닫는 게 아니라 내 감정도 지키면서 상대의 감정까지 안전하게 다루는 언어 규칙이 필요하죠. 자료에 제시된 문법들이 바로 그 도구들입니다. 어떤 게 있죠? 먼저 하지마라는 뜻의 비에 더하기 동사 구문입니다. 화부터 내지마, 비의 지저 형치. 비에 지저 숑치. 이것은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폭주라는 자동차에 명확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행위예요. 브레이크를 걸어 멈춰 세운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이 진짜 포용입니다. 나는 이해한다, 월이제. 뒤에 감정이나 상황을 붙이는 거죠. 네 마음을 이해해, 월이제 니더 신정. 월리제 니더 신정. 아, 속으로만 참는 게 아니군요. 네, 내가 너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수용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귀로 명확히 듣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내 감정이 수용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적대감이 뚝 떨어지거든요. 와,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의 방향을 미래로 돌립니다. 하느니 차라리 하는 게 낫다. 위치, 부루, 구문이죠. 어떻게 쓰나요? 우리 무의미하게 다투느니 차분히 이야기하자. 위치정처,
不如 하하쇼. 포용이라는 게 그저 샌드백이 되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네, 판을 리드하는 거죠.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니까 우리 소모적인 싸움 말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군요.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한 개념을 실제 거실 상황에 대입해 볼 시간입니다. 이번 깊이 있는 탐구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감정의 온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가 다시 봄바람으로 녹아내리는 4개의 단계를 총 20개의 실전 문장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행 규칙이 하나 있죠. 맞습니다. 문맥의 흐름과 감정선의 미세한 변화를 청취자 여러분이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각 단계마다 배정된 5개의 중국어 문장을 저희가 멈추지 않고 쭉 먼저 낭독해 드릴 겁니다. 먼저 눈을 감고 그 억양과 뉘앙스를 온전히 느껴보시고요. 그 후에 저희가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샅샅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1단계, 가족 갈등 발생 상황부터 가보겠습니다. 감정의 온도가 펄펄 끓다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진 갈등 최고조 상태입니다. 제가 1번부터 5번 문장까지 격해진 톤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我们最近总是吵架，你一点儿都不理解我，你说话太伤人了，气氛一下子变得很僵，大家情绪都很激动。 자, 방금 들으신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우리 요즘 자꾸 다툰다로 시작해서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모두 감정이 격해졌다로 끝났습니다. 네네. 이 짧은 5문장 안에 갈등을 타국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화법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저 낭독하면서 진짜 찔려서 혼났습니다. 하하, 어떤 부분이죠? 바로 2번째 문장, 넌 나를 전혀 이해하지 않아. 你一点都不理解我. 그리고 3번째, 네 말이 너무 상처가 돼. 你说话太伤人了. 입니다. 네, 공통점이 보이죠. 문장 시작이 전부 너, 즉, 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가장 경계하는 유 메시지, 너 전달법의 표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화법이죠. 네가 날 이해 못했어.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문제야. 이렇게요. 네. 인간의 뇌는 너라는 단어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가 날아오면 즉각적으로 자아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당연히 똑같이 날선 공격으로 맞받아치게 되죠. 2단계가 바로 서로 쇠망치를 들고 가족이라는 배관을 부수고 있는 끔찍한 순간이네요. 그렇죠.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쇠망치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단계, 화기회복 시도가 중요합니다. 감정의 온도를 의식적으로 낮추는 과정이군요. 전문가님, 2단계 5문장을 들려주시죠. 제가 차분하게 온도를 낮춰 읽어보겠습니다. 先冷静一下好吗我们慢慢说我不是像和你吵架只是有点情绪家人之间别太计较 와, 대화의 공기가 확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어떤가요? 먼저 진정하자, 어때? 라며 부드럽게 제동을 걸고요. 난 너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니야 라며 진해를 밝히네요. 그리고 그저 감정이 좀 격해졌을 뿐이야. 가족끼리 너무 따지지 말자면서 책은담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네, 아주 정석적인 흐름이죠. 하지만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문장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我们慢慢说.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자. 오, 천천히 말하자는 문장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신 이유가 뭘까요? 1단계에서는 모든 문장의 주어가 너, 니 였잖아요. 니가 문제라고 삿대질을 하다가 이 2단계에서 드디어 주어가 우리, 我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네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인 우리가 함께 속도를 늦춰보자는 선언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봄바람, 춘풍, 이 얼어붙은 틈새로 불어들어오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여기네요. 대단한 통찰입니다. 적과 아군으로 대립하던 두 사람이 다시 가족이라는 같은 배를 탄 우리로 묶이는 마법이 바로 워만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와, 멋지네요. 자, 얼음이 녹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 안에 따뜻한 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3단계, 공감과 이해 표현입니다. 저는 이 문장들을 볼 때마다 언어가 가진 치유력에 놀라곤 하는데요. 진행자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진심을 가득 담아 낭독하겠습니다. 我理解你的心情，你也有你的难处，可能是我刚才说话太重了，对不起，我没有考虑你的感受，我们彼此体谅一点吧。
이 3단계는 인간이 언어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취약성을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너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 라며 완전히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대망의 3번, 4번 문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아까 내 말이 너무 심했을지도 몰라. 미안해. 내 감정을 배려하지 못했어. 사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이 가족한테 하는 미안해, 对不起잖아요. 맞아요. 밖에서는 잘만 사고하면서요. 그러니까요. 왜 가족 앞에서는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느라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지. 그런데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서 이 사과를 뱉어내는 순간 목숨 걸고 당기던 줄다리기가 툭 하고 놓아지면서 무장해제가 됩니다. 훌륭한 표현입니다. 거기에 더해 5번 문장. 서로 조금씩 헤아리자. 워먼 비츠 디량이 대화를 주목해 주십시오. 아, 비츠, 디량. 아까 진행자님이 제기하셨던 반론, 혼자만 참아야 하는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비츠, 한 걸음씩 물러나 짐을 나눠지자는 쌍방향의 연대로 넘어온 겁니다. 서로 같이 노력하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관계의 토대입니다. 정말 단순히 중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집단 심리 치료를 받는 기분이네요. 다행입니다. 드디어 갈등의 파이프가 다 녹고 따뜻한 온기가 온 집안을 데우는 4단계 화기회복과 관계 강화입니다. 이 평온한 마무리는 저희 두 사람이 한 문장씩 번갈아가며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문장 읽겠습니다. 这样说我心里舒服多了。这样说我心里舒服多了。其实我们都是为这个家好，其实我们都是为这个家好，以后有事好好沟通，以后有事好好沟通，少一点争吵，多一点关心，少一点争吵，多一点关心，这就是家的和气。这就是家的和气。방금 읽으면서 마음이 확 풀렸는데요. 특히 이번 문장. 사실 우리 모두 이 가정을 위해서잖아. 其实我们都是为这个家好. 네, 참 뭉클한 문장이죠. 이 말이 가족 갈등의 가장 역설적인 본질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치고받고 싸울 때는 막 원수가 따로 없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마의 잔소리도 자식의 반항도 결국은 다 이 가정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표현하는 주파수가 달라서 충돌이 났을 뿐이죠. 그렇죠. 그 주파수를 하나로 맞춰주는 과정이 방금 우리가 지나온 20개의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편하다며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툼을 줄이고 잘 소통하자며 약속을 하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것이 바로 가정의 화기다. 这就是家的和气. 수백 년 전 책은담의 사상가들이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그 궁극적인 가족의 모습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1단계의 그 날카로운 말들이 4단계에 이르러 따뜻한 봄바람이 되기까지 진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감정의 궤적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머리로 이해하고 감동하는 것에서 끝나면 내일 아침 거실에서 또 똑같이 싸웁니다. 아, 팩트 폭력이네요. 하하, 뇌에 새겨진 오랜 습관을 바꾸려면 근육의 기억으로 덮어 씌워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의 후반부에 청취자 실천 활동이 준비되어 있는 이유죠. 맞습니다. 아는 것과 입 밖으로 뱉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니까요. 네, 자료에 제시된 활동 중 첫 번째는 말하기입니다. 주제는 나의 가정 갈등 해소법, 我如何化解家庭矛盾인데요. 직접 스크립트를 짜보는 거죠. 네, 배운 문장들을 조합해서 실제 우리 집 상황에 맞는 나만의 방어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롤플레이예요.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 추천합니다. 맞아요. 운전하면서 허공에 대고 하셔도 좋고요. 我理解你的心情, 이 말을 진짜 어색하지 않게 진심을 담은 톤으로 뱉어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문 활동으로 제시된 짧은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HSK 고급 학습자라면 누구나 가슴에 새겨야 할 8글자입니다. 家和万事兴. 가화만성. 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뻔해 보이는 옛말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눈 심층 탐구 전체를 꿰뚫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베이스 캠프인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서 어떤 비바람을 맞아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화만사성. 오늘 이 말이 그저 식당벽에 걸린 붓글씨 액자가 아니라 제 삶을 지탱하는 과학적인 진리로 다가오네요. 자,
어느덧 오늘 탐구를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동양의 오렌지의 책은담에서 출발해서 현대 중국어의 섬세한 뉘앙스를 거쳐 우리의 뇌가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언어가 곧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화기, 허기가 담긴 단어들을 선택하고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생존 기술이자 사랑의 기술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언어학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언어적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번 네가 문제야 라는 you 메시지를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가족을 잠재적인 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적으로요? 허전 오늘 배운 화기, 허기의 개념을 장착하고 의식적으로 우리, 우어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가족을 향한 여러분 뇌의 방어기제 자체를 새롭게 배산하는 놀라운 뇌과학적 실험이 될 것입니다. 와, 오늘 저녁 익숙한 짜증이 훅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낡은 회로를 따라 얼음을 덧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회로를 개척하는 봄바람, 춘풍, 춘팽이 될 것인가? 언어를 바꾸는 것이 내 뇌의 방어 기제를 바꾸는 실험이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통찰입니다. 짜증이 솟구칠 때마다 이건 내 뇌를 리모델링하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참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부터 따뜻하고 새로운 봄바람의 회로가 활짝 열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깊이 있는 탐구에서 더 놀라운 자료와 통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